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건조해서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할지 약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매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목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치과를 찾으셨는데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라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양치질을 해도 입 냄새가 걱정되시거나 밤에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감기약이나 구강청 결제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7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78세 김성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의료 현장에서 체험한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1세 박영수 할아버님은 특별했습니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고 덕분에 만성 후두염으로 고생하셨죠? 의사 선생님, 목이 항상 타는 것 같아요. 밤에 누우면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이미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처방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들과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약 대신 꿀 한 스푼과 함께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하루 3번 해보시겠어요? 박영수 씨의 표정은 의심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소금물이요? 그게 약보다 나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소금물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기도를 정화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최근 미국 호흡기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염수 용액은 기도 점막의 점액 선모 운동을 활성화시켜 이물질과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특히 0.9% 농도의 소금물은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해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금물의 알칼리성 성분이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씨는 한 달 후 제 진료실에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의 불편함도 많이 줄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밤에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박 할아버님의 혈압도 함께 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심혈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구강과 인후 건강이 전신 염증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목의 염증이 감소하면서 전신 염증 지표인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도 함께 감소한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최첨단 의료 기술이나 값비싼 약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사용해온 지혜의 산물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이제야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37년간 진료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입속 환경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제 진료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74세 윤미란 여사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치과 방문을 극도로 두려워하셔서 잇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님은 이비인후과를 찾을 때마다 목의 불편함과 만성적인 인후염을 호소하셨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구강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심각한 잇몸 질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제치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0%까지 높다고 합니다. 윤 여사님의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에 존재하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균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혼란시켜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강세균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입니다. 캘리포니아 신경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주염 원인균이 뇌 조직에서 발견된 비율이 알츠하이머 환자군에서 일반인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강세균이 혈류나 신경계를 통해 뇌로 이동해 신경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윤 여사님께는 적극적인 치과 치료와 함께 하루 3번 소금물 가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의문을 품으셨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잇몸 상태가 개선되면서 전신 염증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로 감소했고 만성적인 인후염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입속 세균은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자 척도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러한 구강 세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리 몸의 첫 방어선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금물 가글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모른 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58세 강동훈 씨는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 소금물 가글을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그의 방법은 차가운 물에 소금을 과다 투입하고 5초 정도 빠르게 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운전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핵심은 3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적절한 농도, 올바른 온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소금물의 이상적인 농도는 0.50~9% 정도로 이는 물 240ml에 소금 1.22, 이지작은 티스푼으로 14에서 12을 녹인 정도입니다. 이 농도는 우리 몸의 눈물이나 혈장과 유사해 점막에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오타와 대학교 연구팀은 이 정도 농도의 식염수가 인후 점막의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을 46%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도 역시 중요합니다. 3840C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구강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치유 효과를 감소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금의 용해도도 높이고 점막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감염 퇴치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가글 시간과 방법입니다. 강 임원에게 권장한 방법은 고개를 뒤로 45도 정도 젖히고 목 깊숙이 소금물이 닿도록 하며 최소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것은 효과의 절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글 후 30분간은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물의 항균 작용이 충분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 임원은 이러한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목의 불편함이 현저히 감소했고 3개월 후에는 만성적인 인후염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약도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언제 하느냐는 단순한 스케줄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체 리듬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5세 최정원 씨는 평소 하루 3번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했지만 만성 인후통과 목소리 변화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가글 시간을 물어보니 식사 직후에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식사 직후는 오히려 소금물 가글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섭취 후 구강 내 pH가 급격히 변하고 음식 입자들이 소금물의 점막 접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일주기 리듬에 따른 최적의 가글 시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기상 직후입니다. 취침 중에는 침 분비량이 정상의 10% 수준으로 급감하여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스탠포드 수면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기상 직후 구강 내 세균수는 하루 중 최대치에 달하며 이 시점에 가글은 세균 부담을 최대 6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됩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후 코와 입의 점막에서 검출되는 병원균의 수는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 씨에게 퇴근 직후 가글을 권한 결과 환절기 감기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셋째,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후에 가글을 하면 음식물로 산성화된 구강 환경이 중화되고 음식 잔여물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소금물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최 씨는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후로 가글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넷째, 취침 직전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고 구강 건조 상태가 8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취침 전 가글은 밤새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콧골이나 수면무 호흡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데 최 씨도도 경미한 수면무 호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시간대를 고려해 가글 일정을 조정한 결과 최 교수님은 2개월 만에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만성 인후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소금물 가글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천연 재료들이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특정 증상에 맞춘 맞춤형 가글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71세 오태석 씨는 은퇴한 성악가로 목소리가 생명인 그에게 반복되는 인후염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일주일에 2~3번씩 목이 부어올라 공연을 취소해야 했고 약물 치료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금물에 계피 추출물을 한두 방울 넣어 가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계피에는 시나몰과 유제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 및 항염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덜란드 생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은 인후염을 유발하는 연쇄상구균에 대해 항생제 못지않은 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오 선생님은 인후염 재발 없이 3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의 성대는 더 깨끗한 음색을 유지했고 고음 발성 시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계피의 항염 작용뿐 아니라 점막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주부 황미영 씨는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도 코막힘과 후비루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소금물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극소량물 240ml에 12방울 첨가한 가글을 권했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의 주성분인 시네올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함께 기도를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호주 호흡기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유칼립투스 성분이 비염 증상을 41%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황 씨는 2주 후 비염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밤중에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줄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73세 이종민 씨에게는 소금물에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첨가한 가글을 추천했습니다. 알로에 베라에는 뮤코다당류가 풍부하여 구강 점막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캐나다 치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알로에 성분은 구강 건조증 환자의 타액 분비를 23%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맞춤형 가글의 핵심은 기본 소금물의 목적에 맞는 천연 성분을 적절한 양으로 첨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첨가는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첫 시도에는 반드시 최소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성분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가글 요법은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가글은 편리함과 정확성이라는 2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 77세 김영호 전 교장 선생님의 경우가 교훈적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목 건강에 관심이 많아 제 조언에 따라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소금 농도를 맞추는 것이 번거로워 스스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생리식염수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히려 목의 건조함과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용하신 생리식염수에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식염수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의약품으로 분류된 생리식염수는 멸균 처리되어 있고 방부제가 없어 인체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생리식염수는 주로 콘택트렌즈 세척용으로 벤잘코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식염수는 세정용으로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방부제가 포함된 생리식염수로 각을 할 경우 구강점막의 미생물군의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정상 세균총의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과다 사용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생리식염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의약품용 생리식염수는 개봉 후 2448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봉 후 오래 방치할 경우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세균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의 미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개봉 후 3일이 지난 생리식염수에서는 슈도모나스와 같은 기회감염균이 검출되는 비율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글용 생리식염수 선택 시에는 반드시 의약품 표시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일회용 앰플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5ml, 10ml 용량의 소포장 제품도 많이 출시되어 있어 외출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적절한 생리식염수로 바꾸신 후 불과 3일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후 6개월간 인후염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양치와 가글의 올바른 순서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권고사항입니다. 양치와 가글은 서로 다른 목적과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 순서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오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62세 장인숙 여사는 은퇴한 간호사로 전문직 종사자였음에도 올바른 구강 관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글을 먼저 한 뒤 양치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만성적인 구취와 잇몸 출혈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강 관리의 첫 단계는 물리적 청소입니다. 양치질은 치아 표면과 치관에 있는 음식물 잔여물과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글을 하면 소금물이 정작 닿아야 할 점막과 잇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먼지 쌓인 바닥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치 후 가글을 하는 올바른 순서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 치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치 후 가글 순서를 따른 그룹은 반대 순서를 따른 그룹보다 구강 내 세균 수가 47%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양치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 후 소금물의 항균 작용이 점막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치 후 가글의 또 다른 이점은 치약 성분의 중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약은 pH 8.0 이상의 알칼리성을 띠며 이는 단기적으로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지만 장시간 노출 시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러한 치약 잔여물을 씻어내고 구강 내 pH를 중성에 가깝게 조절해 줍니다. 장 여사님의 경우 양치 후 가글로 순서를 바꾸고 3주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잇몸 출혈이 크게 감소했고 아침 기상 시 구취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녀의 치과 의사도 다음 정기검진에서 잇몸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양치와 가글 사이의 적절한 시간 간격도 중요합니다. 양치 직후보다는 23분 정도 기다린 후 가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타액의 완충 작용이 치약 성분을 어느 정도 중화시킨 후 소금물이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강은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는 구강 건강과 전신 면역력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37년간 임상에서 관찰해온 현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구강 점막은 점막 관련 림프 조직의 MALT 풍부하게 분포한 곳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병원체를 처음 인식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이 면역 감시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강 내 분비형 면역글로 불린 ASI가의 역할입니다. SI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병원체가 점막을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 SI가의 활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임상 시험에서는 정기적인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36%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은 전신 염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치은염이 있는 경우 혈액에서는 C- 반응성 단백질 CRP과 인터루킨 -6IL-6과 같은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심혈관 질환부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신경태 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소금물 가글의 면역 증진 효과는 장내 미생물 총과의 연관성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미생물은 장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전신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놀랍게도 구강 세균이 소화관을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또한 상피세포의 방어 기능을 강화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상피세포의 타이트 정션을 강화하여 병원체의 침투를 막는 물리적 장벽을 개선합니다. 이는 마치 성벽의 틈을 메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최근에는 구강 건강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구강 염증은 시상하부-뇌 하수체-부신 HPA 축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면역 조절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입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이제 과학적으로 명백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구강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지원하며 염증을 조절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몸에는 여러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면역 체계와 구강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제가 37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며 경험한 바로는 고령층에게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구강 환경 변화 중 하나는 타액선 기능의 저하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구강 건조증을 경험하며 이는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60%까지 증가합니다. 타액은 구강 내 pH를 조절하고 항균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약화되면 구강 내 세균 증식이 가속화됩니다. 더불어 고령화는 점막 조직의 재생 능력 저하와 상피 조직의 위축을 가져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치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구강 점막의 두께가 평균 20% 감소하며 이로 인해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취약해진 점막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령층에서는 면역 시스템의 감소IM, MUNOS, EN, ESC, 인해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구강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 가글을 규칙적으로 실천한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41% 낮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물 가글이 고령층의 일상 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강 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 사회적 상호작용, 자존감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론토 대학의 노년학 연구에서는 구강 건강 관리가 잘 된 고령자들이 영양 상태, 체중 유지, 사회적 활동 참여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특히 다약제 복용이 흔한 고령층에게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데 소금물 가글은 이러한 약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서는 항고혈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노인들의 구강 건조 증상이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로 3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7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도달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질병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예방의학의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단순함과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 장비, 유전자 검사, 표적 치료제 등은 분명 의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일상의 의학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의료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건강 문제들이 사실은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소금물 가글의 경제적 가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는 인구 집단에서는 연간 호흡기 관련 의료비 지출이 평균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소금 한 통으로 1년 이상 가글이 가능하며 이는 단 한 번의 병원 방문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더불어 약물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의 관점에서 소금물 가글은 이상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습관 형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간단함, 즉각적 보상, 반복 가능성을 꼽는데 소금물 가글은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합니다. 단 30초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즉각적인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비용과 노력의 부담이 적어 쉽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또 다른 가치는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는 종종 수동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금물 가글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 관리를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또한 세대를 잇는 건강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전통적 건강 지혜가 무시되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전통 지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건강 습관을 가족 간에 공유하고 일상화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